안녕하세요. 톡프리입니다. 오늘은 안데르센의 돼지치기 왕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데르센은 정말 훌륭한 작가지요. 우리는 흔히 그를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쓰는 작가라 알고 있는데 사실 어른을 대상으로 풍자 소설을 쓰는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안데르센의 작품 중 돼지치기 왕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우리는 잃은 후에야 소중한 것을 안다 라는 메시지가 저를 참 많이 반성하게 했었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자, 그럼 현명한 왕자와 어리석은 공주 이야기 돼지치기 왕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작고 가난한 왕국에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왕이 아닌 왕자인 것을 보면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은 따로 있나 보죠. 왕자는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자를 좋아했습니다. 왕자에게도 사랑은 찾아왔습니다. 황제의 딸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왕자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공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시큰둥했습니다. 젊은 왕자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주에게 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위에는 장미나무가 있었는데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딱 한 송이만 피우는 진귀한 장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얼마나 달콤한지 장미향을 맡는 순간 온갖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왕자는 이 장미와 함께 자신이 아끼는 새 나이팅게일도 선물하기로 했는데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너무도 곱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귀를 호강하게 했습니다. 왕자가 이 선물을 공주에게 바치자 사람들은 더없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에 모두가 감탄하는데 철이 없는 공주는 장난감 같은 것만 좋아하는 철부지였기에 장미의 아름다움이나 향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리로 된 장미가 아니라며 외면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에 반했지만 공주는 자동으로 연주하는 악기 같다며 흥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선물을 보낸 왕자가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지. 젊은 왕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엔 검은색 구두약을 칠한 초라한 모습으로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황제는 왕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황국의 가난한 젊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왕자가 제발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하자 황제는 그에게 돼지를 치라고 했습니다. 돼지가 있는 우리는 응아로 가득해 남학신을 신고 들어가야 했으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돼지치기 왕자는 불평 없이 낮에는 돼지를 돌보고 밤에는 예쁜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 둘레에 작은 방울들을 달아놓았습니다. 단지에 음식을 끓이면 그 방울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나왔던 공주가 방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울들이 부르는 노래는 사랑하는 아우구스틴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공주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 단지가 갖고 싶었던 공주는 돼지치기에게 단지를 자신에게 팔라며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돼지치기는 돈은 필요 없고 공주가 10번 뽀뽀를 해주면 그냥 드리지요. 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그 더러운 돼지치기와 차마 뽀뽀를 할 수는 없었기에 시녀들이 대신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자 꼭 공주여야만 한다고 돼지치기는 말했습니다. 단지가 너무도 갖고 싶었던 공주는 남학신을 신고 돼지치기에게 갔습니다. 자신의 구두가 돼지 응아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시녀들에게 자기를 둘러싸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며 돼지치기에게 10번 뽀뽀를 했습니다. 아옥 냄새나. 그러나 자신이 탐내던 단지를 공짜로 손에 넣으니 여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돼지치기 왕자는 딸랑이를 만들었는데 흔들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춤곡들이 나오는 신기한 딸랑이였습니다. 왈츠, 폴카, 미뉴에트, 앙글레즈 등의 아름다운 곡들이 나오니 공주는 또 이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돼지치기는 뽀뽀를 100번 해주면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공주는 허락을 하고 예전처럼 시녀들을 시켜 자신과 돼지치기가 뽀뽀하는 것을 못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황제가 바람도 쐴 겸하여 발코니로 나왔다가 돼지우리에 모여있는 시녀들을 보았습니다. 돼지우리는 꽤 멀었기 때문에 황제는 신하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공주가 돼지치기와 88번째의 뽀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고귀한 딸이 더러운 돼지치기와 뽀뽀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너는 나를 배신했다. 네가 어떻게 황국의 공주로서 이런 추태를 보일 수 있단 말이냐. 너를 내 나라에서 추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공주와 돼지치기는 황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몸은 흠뻑 젖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내가 그때 그 왕자와 결혼했었더라면 이런 일을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란 말이야. 엉엉엉. 이때 왕자는 조용히 공주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구두약을 닦아내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자신도 모르게 왕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왕자는 난 말이여, 당신을 내 아내로 맡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비웃으러 왔소. 당신은 한낱 장난감을 가지려고 돼지치기와 뽀뽀를 하였소.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여. 그럼 잘 있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왕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성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공주는 성문 밖에서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구나.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집박이 왕자와 오만한 공주처럼 나중에 집박이 왕자가 오만한 공주의 오만함을 고쳐준 뒤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왕자는 공주를 아주 야멸차게 버렸습니다. 품위는 진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개조할 가치조차 없는 속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공주는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나 할까요? 그 후 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황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 것입니다. 황제는 마지못해 용서하겠지요. 어떻게 딸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주는 훗날 자신과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겠지요. 하지만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